지금은 과거처럼 쌍놈과 양반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사회가 아니지만 소득에서는 계층이 나누어진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에서 내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더군요. 그 질문값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계층입니까?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6%는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53.7%, 상위층은 0.7%로 집계가 되었죠. 그렇다면 코갈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계층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설문에 의하면 10명 중 5.4명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중산층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게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중위소득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고 50에서 150% 사이는 중산층, 그리고 150%를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이 기준에 근거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기준 194만 원, 2인 기준 326만 원, 3인 기준 419만 원, 4인 기준 512만 원, 그리고 5인 기준이 602만 원, 마지막으로 6인 기준 69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은 작게는 256만 원에서 많게는 768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이었어요.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91만 4,440원인데 같은 1인 가구 기준과 비교를 하면 최저시급만 받아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OECD는 중산층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중위소득 기준 75%에서 200%로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산층 소득을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월 145만 원에서 389만 원, 2인 가구는 245만 원에서 652만 원, 3인 가구는 315에서 839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에서 1024만 원, 5인 가구 458만 원에서 1200만 원, 그리고 6인 가구 518만 원에서 138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통계는 그렇다 칩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침 한국경제신문이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30에서 59세 성인 남녀 11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중산층의 삶과 금융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더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소득 기준은 매월 686만 원이었어요.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8,232만 원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중산층을 한번 분류해 봅시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을 합해서 최소 9억 4,461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이번엔 이왕 많이 나온 김에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했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본 보고서의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이 38억 8,400만 원, 월 평균 소득 2,127만 원이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으로 38억 원은 아니더라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10억 원의 금융자산도 내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 발간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42만 4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총 인구의 0.82%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금융자산 상위 1%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금융자산으로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미친 증가 속도입니다. 전년의 경우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가는 39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42만 4천 명이니까 무려 3만 1,000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럼 한창 일하는 시기인 3040 세대 부자 중에서 금융자산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7만 8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부자의 18.4%가 이분들이죠. 돈을 벌려면 종잣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잣돈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까? 3040 신흥 부자들이 말하는 종잣돈은 자그마치 7억 원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종잣돈과는 차이가 커도 너무 크죠. 저는 새가슴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종잣돈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7억 원이라고 하니까 제 기준으로는 가랑이를 7번 찢어야 할 법한 어마무시한 돈이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계층 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돈이 깡패라고 사실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 만큼 돈으로 계층이 구분되는 사회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07년 노동단체 간부가 기고했던 중산층 별곡 기억하십니까? SNS를 한창 달구었던 일이 있었죠. 그 내용을 좀 더듬어 보면 프랑스의 중산층,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정도, 남들과 다른 요리 만들기,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바로 옆 나라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갖고 있을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등이 중산층의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겠죠. 조선시대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부엌한 집에 두어 이랑 전답이 있고 겨울 소목과 여름 배옷 각 두어 벌이 있을 것. 시작부터 엄청 세죠. 못 먹고 못 입던 시절 겨울 소목, 여름 배옷이라니. 부엌한 집에 두어 이랑 전답까지 있으니 평민의 눈에 비친 중산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더해서 서적 한 시렁, 검은고 한 벌, 햇빛절 마루 하나, 차 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추길 지팡이 하나, 그리고 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이게 중산층이랍니다. 그럼 2010년 시점에 대한민국은 다를까요?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 500만 원 이상 급여, 자동차 2000cc 이상,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녀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여행을 떠나서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도 2007년에 말했던 중산층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중산층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023년 현재 평수는 고사하고 부채가 없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분들이 꽤 많죠.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분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글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청년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취업도 쉽지 않아서 알바를 전전하는 아들, 딸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 한숨이 나오더군요. 얼마 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결말이 뭔지 아세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각을 좀 정리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애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이나 하자. 지들이 알아서 살 거야. 우린 안 그랬냐? 이미 은퇴한 마당에 애들 걱정하는 건 사치다. 우리 앞가름부터 하자. 짧으면 20년, 길면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종범이 네가 말했잖아 임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긴 친구의 직언을 듣는 순간 뜨끔하더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들, 딸 모두 결혼시켰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친구는 아직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은 과거나 지금이나 돈이 우선인 듯합니다. 소득으로, 자산으로 계층이 구분되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행복은 돈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이 어떤 계층을 뜻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준값을 달성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닌 만큼 어떤 경우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